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밀크티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날도 더워지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보틀 밀크티이면서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를 이용한 밀크티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밀크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가 되는 카모마일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모마일 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지금 카모마일 패키지들마다 이런 꽃이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화과에 속하는 그런 카모마일 꽃을 이용해서 만든 차가 카모마일 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나무로 만든 그런 차가 아닌 꽃을 말려서 만든 허브티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없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허브티들 같은 경우에는 녹차나 홍차 같이 차나무로 만든 차에 비해서 우리기도 쉽고 가격별로 그렇게 맛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DM이라고, 독일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정도 되는 그런 매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기농 카모마일 티를 산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워낙에 카모마일은 많이들 드시는 허브 중에 하나여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국에서 산 립톤 카모마일 티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모마일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디카페인 밀크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실 보틀의 사이즈가 500ml 짜리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밀크티 레시피도 500ml 보틀 밀크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0ml 보틀 밀크티 한 병을 만드는데 카모마일 찻잎은 8g이 필요합니다. 잎차를 쓰시는 경우에는 무게를 재서 쓰시면 되겠지만 티백의 경우에는 과연 몇 g이 8g인가 그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티백 그 케이스에 보면은 티백 하나가 몇 g인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티백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백을 이용해서 보틀 밀크티를 만드는 경우에는 차가 들어있는 이 티백 주머니 부분만을 넣어주는 게 좋고, 이 끈 부분하고 종이 손잡이 부분, 이제 티백 꽁다리라고 하는데 이 티백 꽁다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제거 후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따가 보틀 밀크티를 만들 때 보시겠지만은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이 꽁다리 부분이 이제 차 안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미리 잘라주는 겁니다. 요걸 모아가지고 또 액자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요. 티백 꽁다리를 이용해서 만든 액자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보틀 밀크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보틀 밀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차를 뜨거운 물에 진하게 우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카모마일 찻잎 8g이 준비됐으면은 뜨거운 물 150ml를 붓고 5분 이상 차를 우려줍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에 5분 이상 우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꿀을 넣어주는 과정인데요. 저는 카모마일 밀크티를 만들 때 설탕을 넣는 것보다 꿀을 넣었을 때 더 맛있다라고 느껴서 카모마일 밀크티에는 항상 꿀을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주는 편입니다. 500ml 보틀 밀크티 기준으로 꿀은 25g 넣어주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최소의 양이고 나중에 이제 보틀 밀크티가 완성된 뒤에 드실 때 좀 맛이 밍밍하다고 느끼시거나 안 그러면은 좀 단맛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드실 때 꿀을 더 넣어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유 350ml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아까 차를 우릴 때는 뜨거운 물 150ml를 넣어줬는데요.
우유는 특별히 데우실 필요 없고 상온 또는 냉장 보관 중인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유를 부어주신 다음에는 티백을 제거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최소 7에서 8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느라고 낮에 만들어 줬지만은 보통 전날 저녁에 만들어 놓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맛있는 카모마일 밀크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밀크티가 완성되면은 보틀 안에 있는 티백 또는 찻잎을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찻잎 또는 티백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가 티 스트레이너, 걸름망이 되겠습니다. 밀크티를 만들 때 추천드리는 이런 걸름망은 왼쪽과 같이 이렇게 구멍이 적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예쁜 걸름망들보다는 오른쪽과 같이 이중 구조의 티 스트레이너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티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은 자잘한 찻잎들도 잘 걸러지고 다른 이런 티 스트레이너들에 비해 가지고 구멍의 개수도 많기 때문에 차가 걸러지는 속도도 빨라서 차를 부었을 때 차가 넘쳐 흐르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예쁜 티 스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트레이트 티를 드실 때 쓰시면 되고요. 밀크티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런 이중 구조의 걸름망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차가 걸러지면서 티백이 스트레이너 위에 올라올 텐데요. 반드시 이 티백이나 찻잎을 꾹꾹 눌러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찻잎 또는 티백이 머금고 있는 밀크티의 그런 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티백을 꾹 짜주시는 것이 밀크티의 맛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밀크티가 짜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느라고 이렇게 얼음을 많이 넣어줬지만은 사실 지금 7시간 이상 냉장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드실 때는 굳이 얼음을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차갑게 드시려고 얼음을 많이 넣으면은 이게 얼음이 녹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밀크티가 밍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잔에 드실 때는 얼음은 한두 개 정도만 넣고 얼음을 안 넣고 드셔도 상관없고요. 얼음을 넣고 조금 더 차갑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얼음을 한두 알 정도만 넣으셔도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꿀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머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꿀을 잘 섞어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죠. 여름이면 저도 자주 만들어서 먹는 카모마일 밀크티인데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갔었던 핫했던 전시죠. 김보희 작가님 전시회에서 사온 도록을 보면서 티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 맛있는 그리고 시원한 밀크티와 함께 기분 좋은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